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수인 제주 삼다수는 최근 온라인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척이 삼다수 온라인 판매에 개입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삼다수를 판매하는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된 삼다수는 31만 톤. 1년 만에 2배로 늘어 전체 판매량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척 강모 씨가 삼다수 온라인 판매에 관여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한 시민단체가 제기했습니다. 삼다수 도해 판매를 맡은 광동제약이 온라인 판매를 제3의 업체에 다시 맡겼는데 강 씨가 이 업체에 관여해왔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원 장관이 제주도지사로 재임한 2014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맡아왔고 지난해에만 54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는 강 씨가 업체의 등기부 등본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삼다수 유통을 잘하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의 공공자산인 지하수를 이용한 판매 수익이 특정인에게 집중됨으로써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의 인척 강모 씨는 자신의 지인이 온라인 판매 업체와 함께 일을 하는 업체의 대표지만 이익을 받은 적은 없고 사업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광동제약도 온라인 유통 전문성을 기준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했다며 강 씨와 해당 업체의 연관성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원희룡 장관의 해명과 오영훈 도정의 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제주도 개발공사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부부인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성매매업을 운영해왔는데 성을 산 남성이 8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 오피스텔. 최근 경찰이 이곳의 한 방을 급습해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성매매가 이뤄진 곳은 이 오피스텔에서만 2개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인 업자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제주 시내 오피스텔 2곳에 방 3개를 빌린 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400세대가 넘는 대형 오피스텔을 골랐습니다. 그런 일은 그거 말고도 이런 비싸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이들은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남성들을 모집한 뒤 휴대전화 등으로 방 호수만 가르쳐주며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거래 장부로 확인된 성매수 남성만 80여 명, 거래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 2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CCTV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한림항 화재 어선 발생 일주일 만에 당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모두 수습됐습니다. 해경은 오늘 마지막 선체를 인양할 계획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타버린 선체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장비가 선체 외부를 걷어내자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선체를 고정하고 해경 대원들이 내부 수색을 시작한 지 채 10분이 안 돼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기관실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DNA를 채취해서 국과수에 의뢰해서 신원 확인을 특정할 계획입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해당 선체에서는 지난 12일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신원 파악이 진행 중인데 추가 시신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 이번 화재로 인한 실종자 수색도 마무리됩니다. 이번 화재로 불탄 어선 3척 가운데 이제 현장에는 한 척만이 물에 잠긴 채 남은 상태로 해경은 오늘 마지막 20톤 어선을 인양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선박 한 척이 마저 인양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요.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전담 병상을 다시 늘리고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곳을 찾는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그제 발생한 확진자는 835명, 어제도 오후 5시까지 720명이 추가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도 6월 넷째 주부터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의 검출률은 6월 다섯째 주에 8.7%에서 7월 첫째 주에는 26.7%로 3배로 늘었습니다. BA.5는 BA.2보다 전파 속도가 35%나 빠르고 면역 회피력은 오미크론보다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관광지들이 특별하게 더 많이 확산되고 있고 하루에 4,000명씩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월, 8월 이 휴가철 이때는 이 기간 동안은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191개인 코로나 전담 병상을 최대 453개까지 늘리고 무증상과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 재개로 해외 입국자가 늘고 있는 제주공항에는 하루에 최대 1000건까지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임시검사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원스톱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도 92곳에서 159곳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 검사에서 처방 그리고 대면 진료까지 원스톱으로 집 근처의 의료기관에서 이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조기 진단과 또 빠른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실외 마스크 해제나 일주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에서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고위험군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현재 정체 전선이 남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도 무더위 속에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오지만 정체 전선이 뜨겁고 습한 공기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서 종일 끈적하고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불쾌감이 높은 만큼 가벼운 옷차림 하시고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상황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길게 발달해서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북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또 제주 북서쪽 해상을 보시면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가벼운 고온다습한 공기가 건조한 공기 위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 비구름대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건데요. 이 강한 비구름대가 곧 제주도로 다가오면서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차례 강한 비가 지나고 장맛비는 오늘 밤까지 가끔씩 이어지겠는데요.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침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지역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1도에서 3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린 가운데 오늘 늦은 저녁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찜통 더위 속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길게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우편 집중국이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류 수탁 장소를 변경해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됐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우편 집중국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원상 회복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야간 낚시를 한 60대 남성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젯밤 10시 10분쯤 제주시 함덕 서우봉 800m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모터보트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제주대병원 교수 45살 한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동안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를 꼬집고 발을 밟는 등 의료진 5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대법원 특별 2부도 한 교수가 제주대를 상대로 상고한 직위 해제와 징계 처분 취소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있다며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방송국 프로듀서를 협박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2형사부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월 모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던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4.3 유족회는 검찰이 희생자 결정을 문제 삼아 4.3 수용인 재심에 대해 추가 심리를 요청한 건 4.3을 왜곡 폄훼하려던 극우단체들과 다르지 않다며 시대역행적 경거망동을 자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족회는 희생자 선정은 4.3 문제에 관한 법적 최고 의결기구인 4.3 위원회의 결정이라며 사상 검증의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4.3 유적인 옛 주정공장터에 위령공원이 개관하고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이 건립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88억 원을 들여 제주시 건입동 옛 주정공장터에 위령공원을 조성하고 희생자 100여 명을 안장한 백조일손 묘역에는 역사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4.3 유적지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정방폭포 위령공원 조성 사업은 주민과 상인 등의 반발로 예정 부지가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18일부터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청년으로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